7월 3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7% 상승한 2794.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5% 상승한 836.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HLB, HLB제약, 에머리지, HLB생명과학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메디콕스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HLB 그룹주 섹터입니다. HLB가 언론을 통해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 식품의 약국과의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은 본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HLB는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종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데이터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계획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HLB 그룹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전기차 섹터입니다. 어젯밤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을 공개했습니다. 인도량은 약 44만 대였는데요.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는 91만 대를 돌파하면서 테슬라의 자리를 위협해온 중국 비아디의 72만 대라는 인도량을 크게 앞질렀어요. 해당 소식에 테슬라는 전일 대비 10%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테슬라가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도로주행 시험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 실적 외에도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국내 2차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기업들에게 실적 기대감이 전달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태양광 에너지 섹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인데요. 현재 전국 산단에는 태양광 2.1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12기가와트까지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입지 확보와 인허가, 설비 운영 등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올해 천안과 대불, 울산과 포항 산단을 시범단지로 정하고 총 24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고 전했어요. 해당 소식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수의 기대감을 잇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에머리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에머리지는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다가 장마감 후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국BNC는 올해 안에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난 최종 후보 물질을 도출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BNC와 공동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프로앱텍은 최근 관련 국제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국내외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넥슨게임즈는 신작 게임인 퍼스트 디센던트를 글로벌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얼리얼 엔진 5로 구현한 비주얼과 총기 기반의 화려한 전투가 주요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테크윙은 현대차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반도체 장비 섹터인 위드텍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테크윙의 고객사가 다변화된 점을 들어 테크윙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레이는 대신증권에서 오스코텍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같은 임플란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레이가 급등할 만한 개별적인 호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ABL 바이오는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ABL 바이오는 회사의 새로운 미래 비전인 ABL 2.0을 공개하고 내년 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유상증자 및 기존의 산업피와 유한양행 등과 맺었던 기술 이전 계약에서 나오는 마일스톤과 신규 기술 이전 등으로 끌어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두산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역동적 로드맵을 통해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쓴 기업은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저 PBR 관련주로 묶이는 지주사 및 보험, 증권과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두산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메디콕스는 최근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세를 이어오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장마감 후 시장 측의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는데요. 해당 공시에 현재도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디콕스의 재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강한 매도세가 몰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